그러면 지금부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께서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매장들을 둘러보고 또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물가가 올라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 마음도 참 무겁습니다. 제가 재작년 8월 추석을 앞두고 이곳 하나로 마트를 찾아서 물가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 주요국들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과 또 무역 수지 적자 등 경제 전반에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오르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2년 가까이 민관이 원팀이 돼서 열심히 고군분투했습니다. 최근 수출과 고용 등에서 양호한 회복의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은 작년 10월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 5개월 연속 그 플러스 폭이 확대되고 있고, 고용률은 통계가 발표된 1983년 2월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25개월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가도 OECD 국가와 같은 해외 주요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3% 내외를 기록 중이며 올해 말에는 2% 초반대로 하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지난 2월 물가 상승률이 3.1%로 1월에 비해 다소 오르면서 물가의 하향 안정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률이 시차를 두고 우리 휘발유 가격에 반영되고 있으며, 작년에 과일 작황이 부진했고 또 2월 산지 기상 악화로 채소를 비롯한 농산물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져서 서민과 중산층의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크실 것입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3.1%, 또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2.5%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농산물을 비롯해서 국민의 삶에 영향이 큰 생활 물가 상승률은 3.7%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입니다. 먼저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 품목,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냉해 등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높은 가격이 예상되는 사과와 배는 더 파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딸기, 참외와 같은 대체 과일의 가격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중심의 할인 경로도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금요일에 마련한 긴급 농산물,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 1,500억 원을 즉각 투입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사과, 배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수입하는 과일과 농산물, 또 가공식품에 대한 할당 과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풀겠습니다. 1단계로 현재 24종인 과일류 관세 인하 품목에 시장 수요가 높은 체리, 키위를 비롯한 5종을 바로 추가하겠습니다. 또 가격이 급등한 품목에 대해서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직접 수입해서 수입 마진 없이 저렴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겠습니다. 현재 수입 중인 바나나, 오렌지뿐 아니라 파인애플, 망고, 체리도 우선 추가하여 신속하게 공급해서 시장에 풀겠습니다.
특히 사과의 경우 지난해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 줄었습니다. 그래서 소매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납품 단가 보조와 할인 판매 지원을 확대하고 대체 과일의 수입도 늘림으로써 사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이러한 정부의 가격 안정 지원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겠습니다. 과도한 가격 인상, 담합과 같은 시장 교란 행위와 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처럼 정부도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마는 민간에서도 원재료 비용 하락 부분을 가격에 반영하고 효율을 높여서 물가 안정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부는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민생토론회를 20차례 개최하여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왔습니다. 특히 첫 토론회에서 물가에 대해 논의했고 이후에도 생계비 부담 경감과 같은 물가 관련 주제를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면서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입니다. 우리 정부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입니다. 각 부처는 물가의 최종 책임자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임을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는 국민들께서 정부의 할인 지원과 같은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제대로 알리고 오늘 논의되는 정책들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안건 보고 시간입니다. 먼저 경제부총리께서 최근 물가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해 주시고 이어서 농식품부 장관께서 농축산물 가격 동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 장관께서 수산물 가격 동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경제부총리입니다. 먼저 최근 물가 동향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최근 물가 동향입니다. 모든 정책 역량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식품부에서 농축산물 가격 동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물 가격 동향입니다.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그 매장을 좀 들러보셨으면 체감이 좀 더 되실 텐데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가와 민생 현장을 중심으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안건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총리님 그리고 두 분 장관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은 경제수석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수석입니다. 지금부터 앞서 발표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청과 권장희 대표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청과 권장희 대표입니다. 참 요즘 물가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솔직히. 그래서 일단 뭐 금년도의 발입 현황이나 이런 걸 보면은 구정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물량이 이제 수급이 됐는데 2월달 구정 세고부터는 사실 조금 과일이나 야채 쪽은 비수기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좀 발입량이 좀 줄고 특히 이제 그 발입량이 많이 줄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이제 일조량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과체류, 과일로 말하면 딸기라든가 도마도, 참외,
그다음에 이제 야채로 보면은 뭐 오이, 호박 이런 품목이 주로 이제 보면은 그 일조량이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일조량이 적다 보니까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이제 출하량이 좀 적어졌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오늘로 해서 보면은 과처리 쪽은 막 물동량이 거의 정상화 수준으로 지금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날씨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수급에 있어가지고는 큰 문제는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과일 쪽에 있어가지고 사과라든가 배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작년도의 생산량 자체가 적다 보니까 수급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 그 경매사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그 사과 초가처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최대한 물량을 수집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출하 정액이라든가 판매 이런 쪽도 활용하고 손실 보전이나 이런 것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들이 그 시장의 발행량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 주관부처하고 정부부처하고 계속해서 지금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 바로 아마 내주부터는 시행이 될 겁니다. 아마 될 수 있도록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번 주에 지금 이제 사실은 그 가락시장에서 착한 과일 행사를 지금 이제 대형마트하고 지금 행사를 준비를 했고 이번 주부터 시행을 합니다. 여기 있어가지고는 주 품목은 이제 사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파라든가 이런 품목을 하는데 그 품목을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는 좀 품목을 좀 확대를 해서 체인스토어 협회라든가 이런 쪽하고 지금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경락 가격이 낮게 나오더라도 실제로 그 중간에 중도매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기본적인 그 유통 마진이 비용이 좀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직접적으로 해서 이제 대형유통들 체인스토어 협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저마진 형태로 해서 물량을 공급하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해서 그 결과가 정리가 돼서 내주부터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도 장바구니 물가가 특히 이제 농산물 쪽에서의 이런 게 참 말도 많고 털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만은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해서 사지 초가처하고 또 중도매인들, 유통업체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 중부부처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제 마지막 좀 보면은 저희들이 좀 현실적으로 이제 통계 자료를 가르칩니다만은 이제 사과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경락 가격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3만 원대 밑으로가 전체 물량이 한 18% 정도 됩니다. 3만 원대 밑으로가 10kg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4, 5, 6만 원대까지가 이게 한 대략 한 27.7% 되는데, 그건 주로 용도가 보면 식자재 마트나 이런 쪽에서 지금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 8만 원대가 주로 보면은, 과일 전문점이나 유통 체인점 이런 형태에서 지금 쓰는데, 대략 보면 그게 전체 반입 물량의 33.9%, 한 34% 정도 지금 물량을 차지합니다. 그러고 지금 보면은 지금 9만 원대, 10만 원대의 가격 형성이 되는 게 전체 물동량이 한 11.5% 정도 됩니다. 이게. 11만 원, 12만 원대 이상 되는 게 전체 물량이 한 8.7% 됩니다. 그럼 11만 원, 12만 원대는 주로 어디 파냐? 고급 과일 전문점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유통을 하게 되는데 전체 물량에 있어가지고 한 10% 이내에는 그렇게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쪽에 높은 가격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좀 왜곡된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참고해 주십시오. 앞으로 하여튼 뭐 착한 과일 그 행사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도매시장 법인에서 그 주무부처하고 잘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장희 대표님이 가락시장에서 직접 느끼시는 생생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비자연맹 강정화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보기도 하고 또 소비자단체에서 특히 장바구니 물가와 관련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물가에 대한 관심들이 소비자들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뭐 사과나 배 같이 작년에 작황이 좋지 않았던 과일류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제 피부로 다가오는 거죠. 매일매일 사는 사과가 값이 오르니까 아무래도 뭐 한 달에 한두 번 사는 것보다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근데 많은 소비자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뭐 한 30% 줄었다는데 왜 배 이상 오르는 것 같지? 이런 이제 느낌을 받는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체감 가격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생산량보다 굉장히 높은, 그래서 이게 무슨 유통에 문제가 있나? 뭐 이런 이제 우려도 하고 있고요. 뭐 어쨌든 제가 오늘 그 사과 가격을 보니까 개당 한 2, 3천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서울청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0kg에 한 9만 원, 10만 원대가 소비자들에게 오는데, 근데 사실 그 밑에 가격의 사과는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의 사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나 개인 소비자가 느끼는 거는 어쨌든 일반 가정에서 소비되는 사과의 가격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중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가격보다 조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제 할인 쿠폰 제공하시고 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조금 내가 그 혜택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저도 개별적으로 가끔 그 할인 쿠폰을 쓰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근데 저는 할인 쿠폰 행사가 국민들이 조금 더 체감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전까지는 이렇게 일정 품목, 그러니까 가격이 문제가 되는 품목에 좀 제한적으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필요로 하는 거는 다양한데 할인되는 거는 한정돼 있는 품목 한두 개. 보통 장에 나가보면 그 마트에서 파는 많은 야채와 과일 중에 몇 개만 할인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항상 그것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피부로 더 그것을 이제 그런 할인 혜택을 느끼기가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 발표에서 품목을 확대하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뭐 되게 판단할 때는 내가 장에 한번 갔더니 이런 것들이 할인되더라 해서 얼마 절약됐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좀 그러니까 할인의 방식이나 이런 걸 조금 더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제 과일이나 채소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도 좀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 최근에 이제 못난이 과일이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저렴한 거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과일, 그래서 이제 수입 과일 소비도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려고 많이 애는 쓰긴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사과값이 오르면 또 귤값도 같이 오르더라고요. 귤이 사실은 생산량이 뭐 몇 프로 안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굉장히 높은 가격이 형성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이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뭔가 하려고 해도 덩달아 오르는 뭐 심리 때문에 그런지 이런 것들도 좀 잘 모니터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근본적으로는 앞에서도 발표를 하셨지만 사실 생산 관리나 유통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생산에 있어서 저는 소비자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과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과배가 어떻게 보면 날이 갈수록 크고 좋은 거 위주로 자꾸 만들어지는데, 사과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식사를 대신해서 조그만 사과 하나 먹어도 되는데
이게 배도 이제 너무 커지니까 하나 사기가 겁난다는 소비자들도 계세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 과일, 채소류 같은 걸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되니까 너무 고급화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급화하게 되면 가격도 굉장히 덩달아 오르는, 저희가 그 한우가 마블링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물론 등급제도 바꾸긴 했지만요. 그것 때문에 해서 그런 생산에서의 좀 더 품목이나 품목의 다양한 소비자를 위한 그런 품목들이 사과라도 굉장히 다양하게 좀 생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과일, 채소류 가격이 오르면서 사실 저소득층은 굉장히 이 품목의 소비가 어렵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비싸지니까 좀 저렴한 가공식품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과일이나 채소류의 섭취를 많이 줄이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외국에서도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런 과일이나 채소류의 그 소비를 가격 때문에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도 같이 좀 정책으로 제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 기후나 또 어떤 병충해 때문에 그 생산량이 조금 줄어도 가격이 크게 출렁거리는 것들을 계속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초기부터, 생산 단계부터 좀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제로 주부로 장을 보시면서 느끼신 강정화 회장님의 할인 품목 확대라든지 저소득층 배려 등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농협유통 염기동 대표이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협유통 염기동 대표입니다. 저희 농협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인 지원과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안정 두 측면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물가적인 측면에서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저희가 정부의 농축산물 물가 안정 대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저희 농협 자체 예산 이미 1,500억 정도를 확보를 해놨고, 여기에다가 정부 예산 500억 원을 지원받아 2,00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국 저희가 이제 하나로마트가 한 2,200개소 있습니다. 여기 하나로마트에서 대대적인 지금 농산물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이럴 경우에 이제 보면은 사과 같은 경우가 이제 대부분 개당 한 250g에서 300g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래 지금 시세라면은 개당 한 소비자 가격이 한 3,000원에서 한 3,300원 됩니다. 근데 1차적으로 정부에서 납품 단가를 지원해서 산지 가격을 좀 낮춰주고, 두 번째, 정부 소비 쿠폰 이제 적용을 하고, 또 거기다가 농협 예산을 투입하고 그러면은 이걸 한 50에서 한 60% 정도 한 개당 한 300원에서 1,500원까지 낮출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정부 재정 자체 재원이 투입됨으로써 소비자 물가 안정에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도 촘촘하게 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아까 이제 권 대표님 말씀하시는 게 요새 이제 가정 사과가 문제지만 그 열매 채소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고추, 오이, 호박, 가지 이런 게 다 올랐는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게 하느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일조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평년에 80%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일조량이 부족하면은 일단 꽃이 안 피거든요. 또 꽃이 펴도 수정이 안 돼요. 그러면 열매가 둔해지고 또 생육 요건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은 저희가 이제 생산량을 10% 줄면은 가격이 30 내지 50% 급등하는 원인이 거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좀 안정적인 그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서 사과 같은 경우는 정부랑 같이 지금 힘을 합쳐서 작년도 우박 피해 받은 사과는 올해 또 영향을 받습니다. 껍데기가 다 벗겨져서. 그러면 저희가 전문 용어로 수세락 하거든요. 그거를 높여주기 위해서 칼슘 영양제라든지 비타민제를 이미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 장르 지원과 아울러 또 농협 자체적인 추가 재원을 앞으로도 확보를 해가지고 농업인들의 그런 안정적인 농산물 그 생산 지원과 소비자 물가 안정에 더욱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식품 유통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염기동 대표이사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 분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농림식품부 장관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소비자단체에서 지금 강 회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도 지금 사과 배는
성수품 위주로만 지금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비자 수요가 많이 변하고 있어서 제가 어제도 사과 그 연구소를 다녀왔는데 지금 이제 과원의 형태들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차세대 과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평면형 묘목을 이렇게 이축 다축형으로 이렇게 입체적인 게 아니라 평면으로 펼쳐놔서 모든 작업들이 기계화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야말로 노지 스마트 팜이 되면서 생산성이 작게는 2.7배에서 크게는 4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하고 그 날리는 열매는 당연히 그 한 나무에서 축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기존의 성수품에 비해서 작은 크기로 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국민들 수요에 이바지할 수 있으면서도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가원을 좀 적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과일 소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실행이 될 예정인데요.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아마 그 수요를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올해 농사가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되풀이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생육관리 협의체라는 것들을 생산자 단체하고 함께 만들어서 지금 냉해, 우리 염 대표님 말씀하신 냉해 예방 약제부터 시작해서 아주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농식품부 장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수협 김기성 지도경제 대표 이사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김기성입니다. 저희 수산물은 이제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획량 변동폭이 큰 폭으로 늘었다가 또 고갈되다시피 해서 나지 않는 품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 쪽 수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냉동물 유통이 많다 보니까 특히 정부 비축 사업을 통해 가지고 연간에 비축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는 특판 할인 행사, 온누리 상품권 행사 등을 통해 가지고 가격은 좀 상당히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산물 가격 소비 부진을 염려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소비는 침체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소비가 되어서 수산업계에서는 안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협중앙회는 수산물 정부 비축 사업 대행 기관으로서 비축 물량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품질 관리와 정기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비축 물량 공급과 함께 저희 4월 1일이 저희 창립 62주년과 제13회 수산인의 날입니다. 행사를 통해 가지고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매장, 홈쇼핑, 바다마트 등 저희 모든 판매 채널에서 할인 행사와 판촉 행사를 실시해서 수산물 가격 안정과 공급 확대에 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성 대표이사님 수산물 유통 판매 관련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수부 장관께 답변 요청드립니다. 네,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수협중앙회 대표께서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수협중앙회하고 같이 더 이제 힘을 모아야 될 부분들 더 발굴해가지고 물가 안정에 좀 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발표 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민간의 도움도 받고 정부의 시책을 통해서 지금 다양한 할인 혜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시사점을 저희가 이제 부처에서는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오징어하고 이제 고등어의 예를 들어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자연 생산량 감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종들은 전년도에 우선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비축할 수 있는 물량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이번 이제 오징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부 비축 물량, 그다음에 민간이 보유한 물량까지 합쳐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효과를 좀 얻었습니다. 특히 고등어 같은 경우는 비축 물량을 방출을 하면서 11%까지 낮췄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가지고 저희가 올해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원양산 오징어, 이게 원래 계획대로는 5월 달이었는데 이게 한 달 땡겨졌습니다. 원양 선사들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얘기를 해서 4월 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고요. 초도 물량이 9,000톤 정도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비축 물량 나가는 게 600톤이라고 본다면 상당한 양이 들어오는 거고, 이거에 대한 것들을 정부 비축 물량, 민간 비축 물량, 그 다음에 소비자들한테 직접 갈 수 있도록 3가지 트랙으로 저희가 물가 안정에 기여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어업 규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야 됩니다. 작년 9월에 우리 어업 선진화 정책을 발표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2027년까지 1,700건 정도를 저희가 해소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말씀해 주셨겠지만 국민의 건강과 그 다음에 이 안전에 대한 것만 빼고 생산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규제를 풀어가지고 어업인들이 또 잘 살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드리고, 일반 우리 서민들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그 패턴들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원물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원 관리 철저한 모니터링 하에서 저희가 이제 규제 정책도 같이 펴면서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들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수부 장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경제부총리께 물가 전반에 대한 말씀을 요청드립니다. 네, 경제부총리입니다. 좀 많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까 대통령께서도 모두 말씀에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경제 지표 중에서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의 장바구니 물가 걱정을 가장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실질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고물가이기 때문에 실질소득 통계를 보면은 실질소득이 좀 이제 감소돼 오다가 그 작년 하반기부터 점차 이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국민들의 어떤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실질소득을 저희가 높여주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물가 안정기조를 확고히 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수출이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수가 수출을 따라잡아서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2가지에 저희가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물가 관련된 거는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정부서기 때문에 재정과 세제 지원을 대통령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농림부하고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그다음에 해수부에서 하는 노력들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아까 또 여러 번 말씀하셨던 구조적인 노력들, 그다음에 또 기후변화가 이제 일상화될 것 같거든요. 뭐 이런 거에 대한 대비, 그다음에 저소득층의 배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수 개선의 어떤 시기를 더 앞당기기 위해서 최근에 민생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의 신속 집행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건설 투자 지원이라든지 기업과 지역 투자 활성화 부분, 이런 방안들을 마련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가 안정의 확고한, 안정기조의 확고한 정착과 그 다음에 수출과 내수의 균형 잡힌 회복을 위해서 전 부처가 한 원팀이 돼서 총력 대응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어떤 살림살이를 좀 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제부총리 물가 안정 기조 정착 등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님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새로운 정부가 출발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정말 물가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우리로서는 최근에 경험하지 못한 6.3%라는 굉장히 고물가를 경험을 했고, 그러나 그동안에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또 무역 정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2%대까지 내려갔다가 역시 항상 변화를 많이 가져오고 있는 에너지 값과 농산물 또 과일 가격, 이런 가격들의 변동에 의해서 약 3% 초반에 지금 마련되고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전체적인 경제 여건은 딴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한 2.5% 정도, 2%대 초반이나 중반쯤에 머무를 것으로 보여서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좀 안정적인 그런
물가 구조를 좀 보일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농산물의 생산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치는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런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정부로서는 좀 더 탄력적인 정책을 해나갈 그런 각오가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조그마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정부가 상당히 많은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이 과일 가격들이 좀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이 할인 절차가 비교적 대형마트에서는 좀 쉽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트에 가입을 하면은 거의 자동적으로 사과 같은 것을 구매했을 때 할인 적용이 됩니다만 전통 시장에서 구매할 때에는 이러한 자동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제로페이 앱을 설치를 하고 또 제로페이 앱에서 농산품 할인 상품권을 구매를 해야 되고 그래서 농업 할인권 상품권을 취급하는 점포를 또 검색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해당 점포에서 사과를 구매하는 다소 좀 복잡한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이 정부에서 좀 더 이런 안내를 좀 충분히 할 필요가 있겠다. 또 특별히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서 전통 시장에서 구매할 때에도 이런 사과와 같은 과일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더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통 시장에서의 농산물 할인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는 하고 안내가 필요하다는 말씀 국무총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물가 안정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대통령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정부 부처와 또 농협, 또 청과시장, 그리고 소비자 단체, 수협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장바구니 물가, 결국 이제 식료품 물가를 말하겠죠. 이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지금 현재 3%대인데 이것을 2%대로 좀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떤 하나의 정책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산, 유통, 또 소비 이런 전 과정에서 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식료품에 대한 가격, 이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국민들이 체감하는 이런 식료품 물가가 어떤 국민들에게 좀 감당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때에는 미리미리 우리 관계부처에서 다 같이 모여서 점검하고 이렇게 계속 대응을 해 나가면은 이러한 협력적인 대응 체계 자체가 또 물가를 안정시키는 이런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다 이렇게 바쁜 시간에 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물가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우리가 하여튼 다 같이 협력해서 우리 국민들의 식료품 물가가 국민들에게 생계 부담을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마치겠습니다.